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한국을 천천히 걸어볼 거예요. 시끌시끌한 전통시장을 지나서 초록빛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요. 조용한 스터디 카페에 잠깐 앉았다가 밤에는 따뜻한 포장마차에 들러요. 제 목소리는 지금과 같이 천천히 흐를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모르신다고 해도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파도 소리처럼 편안하게 흘려보내면 돼요. 언어는 반복해서 노출되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럼 한국어 1시간 말하기 시작할게요. 한국 여행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곳이 자주 나와요.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러요. 골라, 싸게 줄게요. 이렇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음식도 많고요. 과일이랑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저기가 어딜까요? 큰 마트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바로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은 한국에 옛날부터 있었던 오랜 시장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시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오늘은 이 한국 전통시장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듣고 나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시장에 갔을 때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편하게 들어요.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가 시장 이야기 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전통시장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전통시장은 작은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옛날식 시장이에요. 전통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큰 대형 마트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마트는 건물 안에 있고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길을 따라서 가게가 쭉 이어져 있어요. 지붕이 있는 시장도 있고요. 그냥 하늘이 보이는 시장도 있어요. 가게마다 파는 물건이 달라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떡 가게, 옷 가게까지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시장에선 뭘 살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에는 정말 많은 게 있어요. 먼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많아요. 아침에 농부들이 직접 가져온 채소예요. 그래서 아주 싱싱하고 값도
저렴해요. 그리고 생선 가게도 많아요.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이 얼음 위에 놓여 있어요. 아주머니가 이거 오늘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반찬 가게도 있어요. 반찬은 밥이랑 같이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에요. 김치, 나물, 조림 같은 거요. 종류가 아주 많아요. 이걸 사가면 집에서 요리를 안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는 옷이랑 신발, 그릇, 이불까지 팔아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큰 이유는 바로 먹거리예요. 먹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전통시장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건 바로 호떡이에요. 호떡은 안에 달콤한 설탕이 들어간 따뜻한 빵이에요. 기름에 지져서 겉은 바삭하고 안은 뜨거워요.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설탕물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그리고 꽈배기도 있어요. 꽈배기는 꼬아서 튀긴 달콤한 빵이에요. 또 떡볶이랑 어묵도 빠질 수 없어요. 떡볶이는 매콤한 양념의 볶은 떡이에요. 추운 날에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면 몸이 사르르 녹아요. 시장 먹거리는 값도 싸고 양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 음식이 최고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시장에서 알면 좋은 재미있는 말을 알아볼까요? 전통시장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먼저 얼마예요? 에요. 얼마예요? 는 값이 어떻게 돼요? 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사기 전에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깎아주세요 예요. 깎다는요, 값을 조금 싸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는 값을 깎을 수 있어요. 큰 마트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머니가 에이, 그럼 이거 더 줄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덤이라는 말도 있어요. 덤은 물건을 살 때 공짜로 더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를 5개 사면 하나 더 줄게 하면서 6개를 줘요. 이 하나가 바로 덤이에요. 이런 정이 전통 시장에만 있어요. 전통 시장의 진짜 매력은 바로
정이에요. 정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아주머니 아저씨들은요, 손님을 그냥 손님으로만 보지 않아요. 자주 가면 얼굴을 기억하고요. 또 왔네.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요. 가끔은 이거 하나 먹어봐 하면서 과일을 그냥 주기도 해요. 값을 깎아주고 덤도 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요. 이런 게 바로 시장의 정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아주 활기차요. 여기저기서 골라 싸게 줘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람 냄새가 나고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큰 마트는 조용하고 깔끔하지만 전통시장은 왁자지껄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시장을 더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전통시장은 그냥 물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 추억이 있는 곳이고요. 사람 사는 정이 있는 곳이에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다들 하나쯤 있어요. 시장에서 사 먹던 호떡 하나.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요즘은 큰 마트도 많고 인터넷으로 사지만요. 그래도 전통 시장은 계속 남아있어요. 왜냐면 시장에는 마트에 없는 게 있으니까요. 바로 따뜻한 정, 사람 냄새, 그리고 옛날 추억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전통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호떡도 먹고요. 아주머니한테 덤도 하나 받아보세요. 분명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오늘은 한국 전통시장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자주 갔어요. 엄마가 장을 보는 동안 저는 옆에서 호떡 하나 사달라고 졸랐어요. 갓 구운 호떡을 한 입 물면 안에서 뜨거운 설탕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날이 더운 요즘엔 시장에서 파는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셔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랑 몇 마디 주고받는 그 정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디서 장을 봤어요? 시장? 마트? 아니면 인터넷? 여러분 나라는 어떤 게 더 일반적인지 궁금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한국 문화로 다시 만나요. 안녕. 주말에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알아요? 바다? 아니요. 놀이공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산이에요. 주말 아침이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큰 배낭을 맨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산을 좋아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등산이라고 해요. 등산은 산에 오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한국 등산 문화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다 듣고 나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한국에는 산이 정말 많아요. 한국 땅의 거의 70%가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조금만 가면 산이 있어요. 서울 같은 큰 도시에도 산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멀리 안 가도 쉽게 등산을 할 수 있어요. 주말 아침 일찍 나가서 산에 올랐다가 점심때쯤 내려와요. 가볍게 운동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산마다 등산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등산로는 산에 오르는 길이에요. 계단도 있고 안내 표지판도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등산 갈 때 뭘 챙기는지 알아볼까요? 등산을 가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편한 신발이 중요해요. 등산화를 신고 가는데 등산화는 등산을 할 때 신는 신발이에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서 산길을 걸어도 안전해요. 그리고 배낭도 필요해요. 배낭 안에는 물이랑 간식, 그리고 얇은 겉옷을 넣어요. 산 위는 아래보다 더 추우니까 겉옷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등산복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등산복은 등산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알록달록하고요. 색깔이 아주 밝아요. 빨강, 노랑, 파랑, 핑크, 정말 눈에 잘 띄어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 안 갈 때도 등산복을 입어요. 편하고 튼튼하니까요. 그냥 평소에도 편하게 입는 거예요. 주로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많이 그렇게 입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산에 올라가 볼까요? 처음에는 길이 평평해서 걷기 쉬워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길이 점점 가팔라져요. 가파르다는요, 경사가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파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는요, 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시원한 약수를 한 모금 마시면 힘이 다시 나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정상에 도착해요. 정상은 산의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가 다 보여요. 도시도 보이고요. 멀리 산들도 보여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정상에서 사진도 찍었으면 이제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등산하고 내려와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등산 후에 꼭 먹는 게 있어요. 바로 막걸리랑 파전이에요. 막걸리는 쌀로 만든 하얀 전통 술이에요. 파전은 파를 넣어서 부친 넓적한 부침개예요. 산 아래에는요, 이런 걸 파는 식당이 많아요. 땀 흘리고 내려와서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따뜻한 파전을 먹으면 정말 최고예요. 이 맛에 등산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정상에서는 김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김밥은 밥이랑 여러 재료를 김으로 싼 음식이에요. 산 위에서 먹는 김밥은 이상하게 더 맛있어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먹으니까 꿀맛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등산할 때 쓰는 말들을 알아볼까요? 산에서 등산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먼저, 안녕하세요. 왜요? 이거 인사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산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해요. 서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그리고 힘내세요도 있어요. 힘내세요는 포기하지 말고 기운 내라는 뜻이에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조금만 더 가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해줘요. 또 단풍이라는 말도 있어요. 단풍은 가을에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에요. 가을에 산에 가면 단풍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등산이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등산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의 취미였어요. 건강을 위해서 주말마다 산에 올랐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등산을 아주 좋아해요. 예쁜 등산복을 입고 정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요. 등산 데이트를 하는 연인도 많아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첫째, 건강에 좋아요. 땀을 흘리면서 걸으면 몸도 마음도 튼튼해져요. 둘째, 스트레스가 풀려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요. 예쁜 자연을 보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져요. 셋째, 돈이 안 들어요. 산은 공짜니까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가까운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분명히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한국 등산 문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솔직히 저는 원래 등산을 정말 싫어했어요. 힘들고 다리 아픈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지?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야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숨은 턱까지 찼는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등산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날이 너무 더워서 이른 아침에 산에 가요. 아침 산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해서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돼요.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싹 정리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운동할 때 주로 뭐를 하세요? 산책? 등산? 아니면 헬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한국 드라마나 브이로그를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조용한 방 안에 사람들이 각자 칸막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노트북을 켜고 책을 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주 조용해요. 도서관인가? 싶다가도 책이 너무 없어요. 여기는 바로 스터디 카페예요. 스터디 카페는 돈을 내고 조용히 공부하는 카페예요. 한국에는 이런 스터디 카페가 동네마다 정말 많아요. 학생도 가고 어른도 가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가요. 오늘은 이 한국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터디 카페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름을 잘 보면 스터디랑 카페가 합쳐진 말이에요. 스터디는 영어로 공부라는 뜻이죠. 카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커피 마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는요, 공부하는 카페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통 카페하고는 많이 달라요. 보통 카페는 친구랑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는 곳이에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예요. 아주 조용해야 해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요. 전화도 밖에 나가서 받아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 곳이에요. 노트북 소리도 시끄러워서 노트북을 따로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거나 집중해서 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이곳에 가요. 스터디 카페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종종 다녔었어요. 자, 이제 스터디 카페 안을 들어가 볼까요? 스터디 카페 안에 들어가면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먼저 개인 좌석이 많아요. 개인 좌석은 혼자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자리마다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는 옆 사람이 안 보이게 막아주는 벽이에요. 칸막이가 있으니까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칸막이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터디 카페는 칸막이가 없는 공간도 있어요. 또 자리마다 작은 스탠드 조명도 있어요. 내 자리만 밝게 켤 수 있어요. 눈도 편안해요. 그리고 콘센트도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이패드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이런 콘센트가 자리마다 필수랍니다. 어떤 스터디 카페는 자리가 아주 좋아요. 푹신한 의자에 넓은 책상. 심지어 제가 놀랐던 곳은 안마 의자도 있었어요. 정말 공부하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스터디 카페는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좀 재미있어요. 요즘 스터디 카페는 거의 대부분이 무인으로 운영돼요. 무인은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직원이 없어도 기계로 다 할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는 혼자서 주문할 수 있는 기계예요. 거기서 시간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해요. 스터디 카페는 보통 시간제예요. 시간제는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 돈을 내는 것이에요.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래 있을 거면 하루 이용권을 사면 더 싸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는요, 커피랑 차가 공짜예요. 무료 음료 기계가 있어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딱
잠도 깨고 좋아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쓰면 좋은 말들을 이제 말해줄게요. 먼저 집중이에요. 집중은 한 가지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오늘 집중 잘 된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조용한 스터디 카페는 집중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카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카공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카페의 카, 공부의 공.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불러요. 둘이 지난번 카페 문화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카페에서는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스터디 카페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또 자리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자리는 앉는 곳이에요. 창가 자리로 주세요. 조용한 자리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스터디 카페가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스터디 카페가 많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은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어른들도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봐요. 자격증은 어떤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조용히 집중할 곳이 항상 필요해요. 둘째, 한국은 집이 좁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요, 방이 작아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침대가 보이니까 자꾸 눕고 싶고 핸드폰만 보게 돼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에 가면 다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셋째, 도서관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자리도 편하고 24시간 하는 곳이 많아요. 보통 도서관은 오후 8시, 9시면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스터디 카페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어요. 스터디 카페의 진짜 매력은 바로 분위기예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에 가면 말은 안 해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힘내야지 하고 자극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같이 있지만 혼자예요. 서로 방해는 안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스터디 카페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꿈을 향해 가는 곳이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스터디 카페에 갈 일이 보통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침대에 눕고 싶고 괜히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해요. 며칠 전에도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동네 스터디 카페에 갔어요.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안이 시원하고 조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서 칸막이 자리에 앉으니까 집중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걸 좋아해요? 집? 카페?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길거리에요. 주황색 천막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좁은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소주를 한 잔 해요.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을 풀어요. 식당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에요. 바로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는 길거리에 있는 작은 천막 가게예요. 여기서는 싼 값에 맛있는 음식이랑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한국 포장마차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포장마차가 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이 조금 재미있어요. 포장은 천으로 덮어서 가리는 것이에요. 마차는 원래 말이 끄는 수레예요. 옛날에는 수레에 천막을 씌워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가 된 거예요. 지금은 말이 끌지 않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포장마차는 보통 저녁에 문을 열어요. 낮에는 없다가 해가 지면 길거리에 나타나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요. 주황색 천막에 불빛이 켜지면 그게 바로 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퇴근한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하나 둘 들어와요.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면 아주 좁아요. 큰 식당이 아니에요. 작은 공간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랑 좁은 탁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짝 붙어 앉아요. 좁지만 그래서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천막 안은 밖에 찬 바람을 막아줘서 아늑해요. 특히 겨울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천막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포장마차에는 사장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는 원래 엄마의 여자 형제예요. 그런데
포장마차에서는 친근하게 아주머니 사장님을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가 따뜻하게 음식을 챙겨주면 꼭 집에 온 것 같아요. 포장마차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어묵이에요.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이에요. 긴 꼬치에 끼워서 뜨거운 국물에 담가놔요. 추운 날에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 국물은 보통 공짜예요. 종이컵에 국물을 담아서요. 계속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있어요. 떡볶이는 매콤한 양념의 볶은 떡이에요. 또 우동이나 계란말이도 인기가 많아요. 계란말이는 계란을 얇게 부쳐서 돌돌 만 음식이에요. 술이랑 같이 먹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술이랑 같이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해요. 안주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포장마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소주예요. 소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투명한 술이에요. 초록색 병에 들어있고요. 값도 아주 싸요. 포장마차에서는 따뜻한 안주에 시원한 소주 한 잔. 이게 최고예요.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재미있는 예절이 있어요. 혼자 잔에 술을 따르지 않고요. 서로 따라줘요. 그리고 잔을 부딪히면서 짠 하고 말해요. 짠은 건배할 때 내는 소리예요. 또 어른이랑 마실 때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고 마시는 게 예의예요. 포장마차에서는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가끔 이야기를 나눠요. 옆자리 사람이랑 같이 한잔 하기도 해요. 이런 정이 포장마차의 매력이에요. 포장마차에 가면 알면 좋은 말들이 있어요. 먼저, 이모, 여기요, 예요. 주문할 때 이모 하고 사장님을 불러요. 그리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말해요. 한 병은 술이나 음료를 세는 말이에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어묵도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요. 그리고 어묵 국물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해요. 국물 좀 더 주세요. 또 아까 말했던 아주 중요한 말, 짠! 잔을 부딪히면서 짠! 하고 외쳐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얼마예요? 하고 값을 물어봐요. 포장마차는 값이 싸서 부담이 없어요. 몇 가지 안주에 소주 한 병 해도 크게 비싸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포장마차는 그냥 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의 끝에요. 마음을 푸는 곳이에요. 슬픈 일이 있었던 날, 일이 힘들었던 날,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가요.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친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놔요. 요즘 힘들었던 일,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포장마차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포장마차는 서민의 위로 공간이라고 불려요. 서민은 평범하게 사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비싼 식당이 아니라도 소주 한 잔에 마음이 풀리는 곳, 그게 포장마차예요. 요즘은 옛날보다 포장마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밤거리 한쪽에서 주황색 불빛을 켜고 사람들을 기다려요. 오늘은 한국 포장마차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저도 힘든 날이면 가끔 포장마차에 가요. 혼자 갈 때도 있고 친구랑 갈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밤에도 더워서 잘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겨울에 가면 정말 좋답니다. 이모가 챙겨주는 그 정도 좋고 소주 한 잔에 툭 터놓는 그 분위기.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안녕.